안녕하세요. 티마스트라 대표이사 신명섭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작업하고 있는 여러 작품들 중에서 저희의 첫 작품 환생좌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보통 한 작품을 런칭하기까지에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플랫폼에서 런칭했을 때 유료분을 포함해서 총 8개에서 10개 정도의 작품을 미리 만들어 놓죠. 작품이 오픈되기 전에는 미리 세이브 작업을 만들어 놔야 나중에 우리 작가님들의 모든 편의사항을 재반할 수 있으니까요. 작품이 런칭되기 전에는 노벨의 경우에 먼저 소설 원작을 읽어보고 작품을 파악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캐릭터 분석을 토대로 캐릭터의 시트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그려진 한 번의 캐릭터가 팩스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 한 명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파트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저희 쪽 회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회사 다 똑같은 게 절대로 아니고요. 거기 분위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일단 저희 회사의 경우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작을 읽은 후에 전체적인 흐름과 스토리는 어떻게 각색할지를 정리한 후에 하나 분량씩 정리해서 진행이 됩니다. 정리를 진행할 때도 어떤 장면을 더 강조시킬지, 어떤 장면은 너무 길으니까 좀 짧게 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캐릭터들을 원작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이후 글 콘티를 가지고 그림 콘티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연출에서도 주인공의 당시 감정이 어떤지, 전투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그래야 독자들이 더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환생자가 액션이 들어가는, 굉장히 액션이 많이 들어가죠. 작품이다 보니 저희 작가님도 어느 순간 일어나서 그 강한수, 저희 주인공의 동작을 따라해보고 표정 따라하는 그런 웃은 일도 아주 여러 번 있는데 재밌습니다. 그런 일 보면은. 그렇게 작업된 그림 콘티를 가지고 배경 작가님께서는 배경 작업을 들어가시게 돼요. 콘티를 바탕으로 각 등장하는 배경으로 레퍼런스를 수집한 후에 이제 무드를 잡아야죠. 그렇게 정리가 되면 콘티 위에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투시를 맞춰 배경 이미지를 삽입하고 배경이 인물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보정 작업이 진행됩니다. 스케치업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단색 배경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해당 작업을 할 때는 콘티를 보면서 장면의 분위기를 맞춰 잘 어울리도록 해줘야 하고요. 가끔씩 분위기가 어긋나면 다시 해야 할 때도 있어서 그런 점은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배경까지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선화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선화의 경우에는 메인 작가님이 먼저 콘티를 참고해서 스케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경 작가님께서 작업해 주신 배경을 보고 투시에 맞춰 인물을 그려내는데요. 작화 처리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콘티 작가님께 짜주신 연출, 그 다음 연출 위로 캐릭터들을 액팅,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 해야겠죠. 콘티보다 더 과장되고 생동감 있는 표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정말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캐릭터들을 그릴 때 배우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라고 저희 작가님들은 모두 말씀하셔요. 가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저희 작가님들이 얼굴이 주인공 혹은 나머지 캐릭터를 그릴 때 표정하고 너무 똑같아서 역시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볼거리 중에 하나고요. 스케치가 완료되면 서브라인 팀원들과 함께 클린업 작업을 진행합니다. 선화를 다듬거나 다시 그려야 할 부분을 깔끔하게 강약이 있는 필압을 이용해서 선으로 생동감 있게 새로 작업해야 하죠. 만화의 생명은 뭐니 해도 선의 강약 필압이니까요. 여러 명이서 다 같이 이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가끔 2명이서 같은 파일을 가져가서 완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한 명의 파일을 삭제돼야 하는 슬픈 일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스튜디오만의 그냥 재미죠. 이제 선화가 끝나면 채색팀이 모여 밑색과 명암, 수부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밑색을 진행할 때 인물 밖으로 빠져나가 잘못해지는 밑색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명암 또한 배경을 참고해서 인물의 빛 방향이 배경과 어울리는지 작업할 때 주의해야 되고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후보정 담당 작가님께서 배경과 인물이 어울리게 인물의 무드를 맞춰주신 작업을 해주십니다. 전체적인 빛 방향, 인물 묘사를 더욱더 작품이 깊이감 있게 만들어주시는 작업이죠. 전투씬이 많다 보니 이펙트가 효과선, 마법 등의 효과를 적재적소에 추가하여 콘티 작가님의 의도가 더 도드라질 수 있도록 더 과장하고 극대화할 수 있게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작업을 하면서 그림 소재가 많아야 이후 작업이 수월한데요. 인터넷을 통해 소재를 많이 찾는데 괜찮은 소재가 보이면 저희 작가님들은 무의식적으로 일단 사고 봅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뿐만 다른 회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다른 웹툰을 볼 때도 작업 정신을 발휘해서
소재를 맞추시면 저거 내가 아는 소재인데 하고선 알아보기도 하면 또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다 같이 만든 웹툰의 마지막 작업이죠. 식자 담당자님이 식자, 글씨입니다. 텍스트. 작가님이 원고를 보고 분위기에 맞춰 효과음 및 대사 작업을 해주시면 이제 모든 팀원들이 한 곳에 모여 오탈단은 없는지, 제작에서 실수는 없는지 등 검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 작품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퀄리티가 높은 웹툰들이 다수 나오게 되었어요. 그 시장에 맞춰 생기게 된 것이 웹툰 스튜디오, 저희 같은 회사겠죠. 개인 작가가 내기 힘든 퀄리티를 스튜디오라는 팀 작업을 통해서, 분화 작업을 통해서 개개인의 능력, 예를 들어 선이 강한 사람은 선, 채색이 강한 사람은 채색, 텍스트 이런 식으로 자기의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 회사, 스튜디오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팀 작업이라고 하면은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짧게 많이 뽑아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개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흥행이 보증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웹소설, 원작이 있는 소설이 있죠. 저희 환생자 같은 경우는 알라님 원작자가 계시고요. 그분이 2015년도부터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치셔가지고 그 작품을 받아온 거예요. 자, 팀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소화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해서 퀄리티를 높은 작품, 예전에 웹툰으로 성공한 작품 위주로 저희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아스트라가 별들이란 뜻이에요. 복수 단어입니다. 저희 작가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하나의 별들이고 그 별들을 복수로화시키기 위해서 팀, 그 다음에 아스트라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죠. 작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전 지금 입시 애니메이션 학원을 운영 중이고요. 여기 있는 모든 작가분들은 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학원에 있던 저희 강사님들, 그 다음에 제자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친구들 모아서 팀을 만들게 되었죠. 너무너무 만화를 좋아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만화가 이렇게 학원도 활성화되지 않고 학교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주사대, 서원대를 들어갔다가 만화과가 너무너무 그 미련이 남아서 다시 수능을 치고 삼수를 하게 됐죠. 계기라기보다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뭔가 목마름, 갈등? 아마 만화 작가라면은 전공자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자기 작품 하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근데 이미 저는 학원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제대에서는 뭘 하기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교수님이라든가 저기 아는 작가분들 그리고 다른 대표님들하고 상의한 끝에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제가 아니더라도 저희 작가님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이 작업을 처음 해보는 거고 단편적으로 아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튜디오가 이러니까 다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만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아까 학원에서 제자로 그리고 작가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저희는 조회수죠. 네, 누적 조회수 몇 만인지 몇 백만인지. 그래서 그거 저희 팀에서 저희 대표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그 작품을 이제 컨택을 요청을 드리는 거죠. 헤드헌터가 따로 있어요. 전 그분을 믿고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먼저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정말 흥행이 될까 아닐까 이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요청이 있다면은 충분히 해보고 싶죠. 네. 근데 아직은 저희는 이제 환생자가 첫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이제 착실하게 다져나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빠르면은 11월 중후반쯤, 늦어도 12월 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원장자님께 저희 작품을 한번 보여드려요. 런칭하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 컨펌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으면 그때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율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일단은 스케치, 그다음에 콘티, 각색, 그다음에 채색 보정, 배경, 식자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많은 분업화가. 그렇죠. 근데 그게 보통 다른 스튜디오들도 비슷하게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분 내외에 있습니다. 네, 하시기도 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초빙할 때도 가능하고요. 팀 아스트라에서 PD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유미라고 합니다. 제작만 하는 분들이 있고 회사 내에 그
팀원들을 다 같이 관리하는 업무도 하고 있지만 네이버라는 플랫폼과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연재를 들어가잖아요. 거기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지만 외부에서도 가끔 도움을 요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관리를 같이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피드백을 더 하면 좋을지 다 같이 한번 보면서 검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작품 완성을 한 다음에 꼼꼼하게 문제되는 곳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 총 관리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만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네이버에서 거기서 연재를 하기로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네이버 PD님이랑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먼저 제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끼리에서도 그 수정을 한번 합시다 하고 얘기를 하면 다 같이 수정을 하고 그 수정을 저를 포함한 이제 다른 팀원들도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여기는 또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다, 저기는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방향성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세워지면서 원래는 다른 업계에 있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라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저도 많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 이미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이 많이 계셔서 매번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정보를 많이 얻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러스트 관련하고 있었어요. 네, 하면서 피드백 같은 거는 그때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눈이 생기지 않았나. 아무래도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을 최대한 많이 보면서 분석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작에 대한 분석도 있고 이제 소설을 보면서 요즘에는 원작 소설이 웹툰화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작도 한번 읽어보고 그 소설도 한 번씩 원작을 보고 웹툰도 한 번씩 다 보면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네? 아니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었네? 그리고 웹툰 자체도 보면서 여기는 보정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네? 여기서는 이렇게 강조가 되었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다 보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지간하면 많이 가리지 않고 보긴 하는데 현대 일상 장르 많이 좋아하고 로판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판타지를 아예 안 보는 것도 아니어서 판타지도 많이 봅니다. 요즘 트렌드는 플랫폼마다 다르긴 한데 네이버를 보면은 한동안 로판이 많이 이렇게 뜨는 추세였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로판을 많이 안 넣었다가 근 1, 2년 사이에 로판이 어느 정도 시작하게 되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것을 좀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다른 플랫폼에서 로맨스 판타지나 이제 현대 판타지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도 조금씩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다시 네이버에서 원래 본인들이 하던 현대물이라든가 작가만의 고유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아무래도 팀원들끼리 소통이 되게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대표님이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꾸려져 있어요, 팀원들이. 그래가지고 안면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친근감이 좀 있어서 소통을 조금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도 근데 이미 이제 대표님이 아는 분들로 꾸리다 보니까 검증이 한 번씩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작품성 지금 나중에 런칭된 거 보시면은 잘 그린다는 거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환생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 판타지인데 최근 근 몇 년 동안 많이 나왔었던 이제 탑 등반물이라던가 레벨업하는 물이라던가 남성향 판타지 중심의 좀 기초가 되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웹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엄청 특별한 능력을 숨기고서 이제 본인만 과거로 다시 회귀해서 이제 성장해 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2015년도쯤에 나왔던 소설인 만큼 그 이후에 나온 소설들의 기반이 되는 도움이 되었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조금 싸우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완전 현대물이고 그래서 드라마화도 좀 쉽게 되는 편이었고 환생자 같은 경우에는 둘이 근데 주인공은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알고서 오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이 그걸 누설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성장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몬스터들과 이제 동료들과 함께 많이 싸워 나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의 크리처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환생자라는 저희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환생자 웹툰은 원작 소설에서 약간의 각색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각색 포인트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캐릭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이제 전투 씬이나 얼굴 관련해서도 많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보정을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거 보정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작품뿐만 아니라 보통 타 스튜디오나 아니면 그냥 다른 개인 작가들도 많이 겪으시는 건데 한 작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작업이 쌓였을 때 한번 새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꼭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요만큼의 작업을 진행을 했을 때 어느 순간 다시 처음 걸 보면은 제 실력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되돌아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걸 새로 얻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동일하게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 이제 많이 작업을 했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할 때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이제 아껴가면서 막 이렇게 예쁘게 그려놨는데 그걸 못 쓰게 되니까. 근데 다른 분들도 작업하실 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힘들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비슷할 수 있는데 작업물이 많이 쌓인 걸 보았을 때 어느 순간 이제 스크롤을 내리면서 보는데 우리 작품이 이렇게나 많이 있고 이렇게나 성장했고 이렇게 잘 나왔네 이럴 때 되게 많이 뿌듯해요. 이제 런칭도 곧 나오니까 날짜 같은 거나 이제 점점 진행 단계가 많이 되어가는 걸 보면은 되게 뿌듯합니다. 저희 회사 내에서는 지금 로맨스 판타지를 조금 몇 개 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내년 중으로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현대 로맨스 많이 좋아해요. 웹툰도 네이버에서 현대 로맨스 주로 많이 봤었고요. 그거를 요즘 드라마화도 많이 하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거랑 구분해야 된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SF 좋아합니다.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SF 웹소설 중에 히트한 작품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꼭 그런 분 있으면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SF는 이제 저도 SF 팬인데 네. SF도 이제 하드코어 SF가 있고 네. 소프트코어가 있잖아요. 네. 대표님은 그 중에서 저는 극사실주의 좋아합니다. 하드코어 좋아하시죠? 하드코어로 해놔요, 그걸. 그렇죠. 네. 그러니까 SF가 예를 들면 이제 정말 간단한 SF는 문을 열고 나가는데 다른 세계 네. 이런 것도 그냥 SF에 들어가는 설정이 이제 굉장히 정교하고 네. 그리고 이제 메카닉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이제 슈퍼계열을 말씀드릴까, 리얼 계열을 말씀드릴까요? 둘 다 하셔도 됩니다. 리얼계에서 마크로스, 그다음에 건담, 물론 우주세기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 슈퍼계열에서는 역시 그 친구죠, 마징가. 저의 인생 애니가 하나 있습니다. 가이낙스의 건버스터. 지금 봐도 타블로라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지금도 항상 보고 있어요. 만들었어요. 걔네들 이제 4, 5년마다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처음에 RX-17 했다 지금은 유니콜 했다 또 바꾸는 걸로 기억해요. 마크2 가장 건담다운 건담이죠. 그거는 이제 연재를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고문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300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2년 3년 정도. 큰 틀 잡아놨고요. 각색이죠. 콘티는 이렇게 각색은 이미 해놨고 콘티는 이제 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23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입시를 해본 그 학원 원장님과 강사를 해봤으니까 하는 건데 저는 처음에는 진짜 그림 보니까 그림의 필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짱구는 못 말려하고 에반게리온 두 개의 그림을 만화를 비교했을 때 어느 작품이 더 위대할까요? 위대한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짱구는 짱구의 맛이 있는 거고 에바는 에바의 맛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뭘로 평가할까요? 짱구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필체가 있고요. 에반게리온은 깔끔한 필체가 있는 겁니다. 그 필체, 개성. 이거는 숙달된 노하우가 있는 사람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걸 처음 봅니다. 그 다음 보는 건 이제 개연성. 이야기와 이야기, 칸극한의 개연성. 그리고 큰 흐름. 이거 위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 개그 만화 보기 좋은 날 저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멋지다 마사로 이나중 탁구부 같은 시대에 나왔죠.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개그 애니메이션 중에 제가 예전에 본 거지만 풀메탈 패닉 후모투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너무 웃었어요. 그거 보고서.
그거랑 엑셀사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힘들어요. 왜냐면은 개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플랫폼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무제한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인 작업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웹 소설 기반의 작품이라면 어떨까요? 흥행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랫폼 쪽에서도 개인 작업보다는 원작자 있는 걸 좋아하죠. 개인적으로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어릴 적 저랑 같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하고 대학에 간 친구들. 근데 대학 가고선 저는 이렇게 빈 강의실 들어가잖아요. 휑해요. 휑하고 아이들이 다 떠났구나. 물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죠. 근데 그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 스튜디오 오픈하게 되면서 물론 돈도 벌고 내 꿈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만 못 만날 것 같은 인연을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보고 싶은 아이들 다시 보게 된 거. 크게 두 부류죠. 예를 들어서 한 부류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하자.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AI가 가장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의 그림을 쉽게 학습을 한 뒤에 그냥 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 로열티 없이. 그렇다면은 그 찬성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작가 한 명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그 사람 혼자만의 그거 그림체를 학습시키고 쉽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지도 나오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작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그 우리 작가님들 하루 이틀 만에 저런 그림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낙서 연습했고 남들 공부할 때 그림 그렸죠. 대학까지 나오고 그리고 작가 한다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정말 고생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봤을 때 자기 고생한 양이 어마무시한데 AI는 그걸 쉽게 가져가잖아요. 박탈과 호탈과 안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중간자적 입장에서 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작가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은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2년 같이 오래가기로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작게는 두 가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웹툰을 하실 경우 개인 작업이라면 자기의 개성을 충분히 살려서 뭐 요즘 플랫폼 많잖아요. 도전 만화가도 있고 다음 공모전도 있고 출품하셔서 뭐 상을 탄 다음에 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작업일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작업으로 웹툰 저희 같은 회사에 취업하는 게 목적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액션, 로판, 뭐 스포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그림체에 맞게 그림을 그리셔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더라도 그 플랫폼에서 원하는 그림체가 아닐 경우에는 같이 일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 두 가지 갈리는데 개인 작가가 개인 작업을 하는 경우, 개인 작가가 팀에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또 작품 자체도 개인 작품일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원작자, 저희처럼 알라님의 환생자처럼 받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 작품을 하느냐, 개인이 원작자가 있는 작품을 하느냐, 그리고 팀이 원작자가 있는 작품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쫙 갈리게 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15년도에 처음에 그때부터 이제 회기물, 환생물이라는 게 시조가 된 게 저희 환생자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있은 뒤로 후에 저희와 비슷한 이렇게 느낌의 소설 및 만화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품의 별명이 뭐냐면은 아낌없이 퍼주는 환생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모든 작품 영향을 줬다는 거. 근데 그게 또 이제 무슨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 후에 나온 작품들 정말 재밌는 작품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저희 후발 때보다 더 재밌어야 된다는 압박감도 물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원전은 우리다 작품이 있고요. 알라님이라는 분이 너무 재밌게 글을 잘 쓰셔요. 그래서 그 재밌는 거를 독자님께 전달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일이 굉장히 방대해요. 굉장히 방대하고 처음에 작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막 엄청난 시공을 초월한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 점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